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으실 금융투자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금융투자세, 즉 금투세에 대한 도입 논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외국 사례를 비교해서 우리나라 제도가 합리적인지 검토해보고 금투세가 도입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관련 세제 개편은 크게 두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비과세이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 시세 차익에 대해 5천만 원의 기본 공제를 하고 공제 후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시행일은 현재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입니다. 두 번째 개편은 거래세입니다. 2022년에 0.23%였던 거래세를 2025년부터는 0.15%로 0.08% 인하해주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거래세 인하안을 보면 코스피는 마치 0%를 받는 것처럼 표시했지만 아래 빨간 박스에 작은 글씨를 보시면 농어촌 특별세 0.15%는 부담해야 합니다. 금투세 도입 시한이 1년도 채 남지 않게 되면서 금투세와 관련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유예가 아닌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고, 금투세를 도입했던 야당에서는 기존 유예한 대로 25년부터는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나뉘어 의견이 분분한데, 찬성 쪽 논리를 보면 금투세 부과 대상은 극소수의 금융자산 부자들만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큰손들이 증시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과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를 투자하는 부자들이 절세를 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투세 징수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정한 계좌 이외의 증권 계좌에서 수익이 난 경우 무조건 원천 징수를 한 뒤에 추후 확정 신고를 통해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금을 원천 징수당하게 되어 자금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앞서 봤던 반대측 근거 중 사모펀드와 같이 진정한 부자들이 가입하는 투자 상품에 절세기를 열어주게 된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각 금융상품별 과세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들은 수익을 합산해서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개인의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를 받게 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소득이 높을 경우 최고세율 45%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게 되면 기존의 배당소득이던 사모펀드 분배금 등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어 45%를 적용받던 사람이 20에서 25%로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이런 사모펀드의 최소 가입 금액은 1억에서 3에서 5억으로 상향되었고, 서민인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식 관련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주식 거래 시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과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된다면 두 세금을 모두 운용하는 세 번째 나라가 되게 됩니다. 현재 손익 통산 방식도 기간 제한이 없이 통산하게 하는 미국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제도는 미흡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또 대만은 우리와 비슷하게 거래세만 있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과거 1988년 양도세를 도입했다가 한 달 만에 증시가 40% 정도 폭락하는 것을 보고 도입을 철회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주 환원이 약하고 주가 조작이나 공매도 등에 대한 균형 잡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시세 차익에 대한 비과세라는 강력한 혜택이 사라지게 될 경우 과연 국내 주식 투자를 이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우려되기는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많고 금융자산 비중이 낮은 나라입니다. 만약 금투세 도입으로 세금 부담은 늘고 시장은 불확실해진다면 증시의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다양한 관점에서 금투세를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더 보완된 제도로 도입되기를 바라지만 내년 초 바로 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장기 투자하는 주식의 경우 추후 한꺼번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너무 커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년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까지는 수익 실현을 해주면서 비과세 구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계좌의 일부는 이익 일부는 손실인 경우 전략적인 손절매를 통해 양도 차익을 5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ISA 계좌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비과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계좌를 만들어서 명의를 분산하고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ISA 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낸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는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에 비과세를 이용하면서 장기적인 노후 금융자산을 확보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꼭 ISA 계좌 만들어서 절세 투자합시다. 여기까지 금투세에 대한 여러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아무쪼록 향후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 그리고 이런 유용한 재테크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